1940년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영국은 원정군을 보내 방어에 나선다. 하지만 독일 전차군단에게 대패하게 되고 됭키르크에서 간신히 탈출한다. 패배의 기운이 영국군을 덮치자 처칠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독일군을 기습 공격할 특수부대 영국 코만도의 창설이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특수부대 시초로 불리는 영국 코만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채입니다. 80년대 한 손에 기관총을 들고 적들과 싸웠던 람보. 악의 무리와 홀로 분투하며 싸웠던 007 제임스 본드. 전당포 주인 아저씨 원빈까지.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요즘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활약하는 방송들이 꽤 인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을 지켜보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부대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태성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을 통해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특수부대가 있었어? 라고 놀라기도 많이 했었는데 민채 씨, 특수부대가 뭘까요? 특수부대 하면 그 특수한 부대죠. 사실 특수부대는요. 네. 임 박사님이 얘기할 겁니다. 이게 좀 정의가 복잡한데 처음에 영국에서 코만도라고 특수부대를 처음 만들어서 네. 모집할 때 자격 요건이 뛰어난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전투력이었어요. 근데 이 끊임없는 전투력이라는 건 요즘 말로 분투정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패했어. 덜덜 떨면서 집에 가는 애와 난 이거 못 참어. 한 달이라도 패고 죽어야겠어. 이렇게 나오는 애. 이게 특수부대예요. 승부욕 같은 느낌. 그렇죠. 오. 그럼 그런 특수부대는 언제, 왜 또 생긴 거예요? 이 특수부대도 역사가 긴데 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좀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라는 게 여러 개가 존재했는데 그 특수한 게 다 특수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새가 있어요. 네.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 저 포대를 깨트려라. 네. 뭐 특공대가 올라서 깨트리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후방에 들어가서 왜 통신을 끊거나 뭐 보급 창고 터트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 비슷한 거 하는 거. 아니면 뭐 적진에 들어가서 괜히 뭐 이렇게 폭파하고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사들 잠 못 자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정글에서 기어 들어가서 그냥 한 명 이렇게 죽이고 나오는 건데 이게 한 명 죽이는 거로 끝나는데 실제로는 병사들이 완전히 이게 공포감에다가 잠도 못 자지. 네네. 이러면 전체적인 전투력이 뚝 떨어져요. 근데 특수부대의 목적하면 암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특수 임무와 특수 부대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네네네. 특수 임무는 어떤 거냐? 이 특수 부대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반 보병인데 최전선에 적과 마주보고 있으면 네. 명령이 그날 떨어지는 겁니다. 밤에 가서 포로 한 명을 데려와라. 그럼 제가 부대장이면은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위험한 임무니까 우리 부대 중에 좀 똘똘하고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비밀리에 모집을 하죠. 갈 사람 그러면 또 손을 들겠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특수 임무였고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좀 일반 부대 내에서 영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특수 임무는 계속 수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특수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있었느냐?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임무를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로 단위 부대를 만들고 그들에게 유용한 훈련과 보급을 주는 게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역사상 가장 21세기 특수부대에 어울리게 만든 게 바로 영국의 코만도죠. 영국의 코만도 부대는 1940년 6월
6월에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게 1940년 6월입니다. 1940년 6월은 영국한테는 암흑의 시대예요. 프랑스로 보냈던 원정부는 완전히 패배를 해서 턴커르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좀 버텨주겠지 했던 프랑스도 다 점령이 됐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 영국으로 독일군이 밀고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해야 히틀러를 괴롭힐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나온 게 바로 이 영국군 코만도가 되는 거죠. 궁여지책이었군요, 제일 처음은. 궁여지책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코만도다. 근데 코만도의 뜻은 뭐예요? 야, 이게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시대별로 약간 달라요. 원래 코만도의 C가 영문의 C로 된 게 아니었고 아프리카어의 K였습니다. 보아 전쟁 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는 코만도 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렇죠. 예, 그 뭐 사각형 뭐 이런 무기를 휴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 전쟁이 굉장히 소규모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국에 비해서 이 보호인들의 병력 수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비교적 잘 훈련이 돼 있었어요. 총기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러니까 부대를 짜게서 이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코만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코만도가 처음엔 특수부대가 아니라 코만도 부대라는 뜻이에요. 단위 부대. 그래서 코만도 부대라고 하면은 부대가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오뚜기 부대나 맹호 부대, 젓가락 부대, 약간 이런 이름이 코만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규모 부대를 지칭하는 이 보호인들이 쓰는 단어가 코만도였는데 이 영국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네들이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이름 써먹자 이렇게 네,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고유 명사가 됐어요. 고유명사. 깨지고 왔잖아요. 네. 깨지고 오니까 군인들도 사이가 뚝 떨어졌어요. 독일과 싸우러 갔던 영국군이 덩케르트에서 퇴진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네, 사람은 왔지. 네. 무기는 다 놓고 왔어요. 네. 그리고 무기를 다 놓고 오는 바람에 영국군이 사실 해안 방어도 안 되고 그때 사실 거의 공황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도 지금 이렇게 공황에 사로잡힌 패배감에 사로잡힌 애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못 참겠다. 난 KO패를 당해도 한 대 때리고 KO 당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사실은 처칠도 그런 생각하고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했는데 당시 육군성의 참모 장교를 했던 클라크 중령이라는 양반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소규모 이런 게릴라 부대 같은 걸 만들어서 치자. 왜냐면 장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소규모로 특전대를 만들어서 가서 기습하고 빠지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남아프리카 출신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보아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은 또 팔레스타인에서 했어요. 이제 모든 경험을 가지고 깨달은 거야. 그러면 소총 정도 들고 수류탄 들고 적진을 가서 치고 빠지는 부대를 만들면 이게 뭔가 되지 않겠나. 괴롭히기 전문 부대. 네.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처칠 이거 마음에 든다. 이래서 이제 코만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코만도의 활약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집 3주 만인 6월 24일에 115명을 가지고 이제 거기 좁잖아 해안이 도보해협 건너서 프랑스 해안에 있는 독일군이 이제 기지를 급습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개판을 치고 하드하다면서요. 진지하신다면서요. 아니 이게 진지한 거지. 될 것 같아서 갔더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 생각처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초병을 해치웠어. 뭐 너무 놀라가지고 무기랑 다 떨고 그거고 이렇게 막사에 불을 지르자고 그랬는데 불 지르려니까 불 지르기가 쉽냐고.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옆에 있는 타이어 하나 태우고 오고 뭐 하여간 우왕좌왕했는데 약간 머리가 나빴네. 이건 피지컬 너무 좋은데. 아니 막상 가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여간 헤매다가 오는데 이제 또 독일군이 추격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클라크 중령이 따라갔어요. 이 자기의 첫 작품을 보려고 탁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편이 터졌나 총알이 날라서 왼쪽 귀가 날아가요. 부상 입고 돌아오고 이렇게 돼서 그냥 엉망으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확실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훈련 플러스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목적을 줘요. 어떤 임무를 이제 주고 그 임무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장비도 이제 최대한 주고. 네. 그래서 7월 14일에 가장 정예로 유명했던 3코만도가 그 저지섬이라고 그 프랑스 해안 쪽에 붙어 있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마 영국령일 거예요. 바다 땅은 프랑스에 가까운데 오. 거기에 있는 독일군 비행장 막사를 기습해서 비행장 폭파하고 뭐 독일군 막사 폭파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이제 가요. 제대로 연습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로프를 타고 해안절벽을 탁 멋있게 내려가는데 총이 뚝 떨어지고 철목 뚝 떨어지고 아니 연습 왜 한 거야? 그게 실전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개가 짖기 시작하네. 훈련소엔 개가 없잖아. 진짜 우여곡절이네요. 네. 아, 그런데 다행인 게 당시 독일군은 천하의 방심을 해가지고 거기는 전쟁 날 일 없다 그래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대요. 오. 그래서 무사히 끝났는데 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고가 계속 쳐요. 예를 들면 배 타고 가다가 상주에 뛰어내려. 막상 갔네? 갔더니 수심이 어떤지 어떻게 깜깜한 밤에. 모르죠. 그러니까 훈련하던 대로 대강 여기 왔으니까 됐겠다 싶어서 또 대장님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뛰었더니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 그래서 익살스러운 걸 건져가지고. 정말 영화 아닌 현실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깨달음을 얻죠. 아, 이게 훈련을 이렇게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스페셜한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통합되어 있는 코만도 훈련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의 코만도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요. 그 초기 코만도 대원들의 수기나 아니면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교관들조차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지? 새로운 부대인데? 그래서 일단은 수영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사격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기존의 특수한 부대니까 기존에 훈련시키는 양을 그냥 2배로 불릴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결과가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초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코만도 해체 고려 안 했나요? 사실 해체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전에 큰 실패를 하면 그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얘들은 또 무슨 회사 차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부대 해체된다. 또 이런 위기감을 갖고 훈련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영화는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조직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0년에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10개 부대로 나눠요. 그때 약간의 전문성을 부여해요. 아무튼 이제 초창기에 제일 문제는 이 부대가 뭐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목적이. 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온갖 훈련을 다 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캐러지나 훈련 비슷한 거. 시가지. 테러 훈련. 예, 뭐 그런 시가지 것도 하고 뭐 저격. 수영은 전 사실 수영이 왜 들어가나 그랬어요. 빠지면 성인 나와야 졌죠. 되니까. 나이가래 폭포에서 누가 수영을 하냐고요. 이거 과연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잠수 뭐 하여간 오만 거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만 거를 훈련했던 거를 재현한 다큐가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 군장을 보통 우리가 뭐 저런 훈련할 때는 군장을 안 갖추고 하든지 아니면 네. 단독 군장이라고 좀 조촐하게 하는데 이 풀 군장,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저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그렇죠. 실전처럼도 있고 이 코만도 부대 특성상 빨리 들어가서 치고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작전 시에 휴대하는 모든 장비를 침투 당시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40파운드, 어쩔 때는 60파운드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폭탄이 밑에서 막 터지는데요. 예, 예. 진짜요? 저 폭탄도 실제 폭약을 사용을 해서 뭐 물론 안전을 어머머머. 조금 고려했지만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 각계 전투, 우리는 흔히 각계 전투라고 하는데 이 부대 전술 훈련을 할 때는 실제 이 실탄을 머리 위로 쏘고 그러는 와중에 사고도 나서 실제로 이 순직하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 그거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다 이 코만도 뒤에 정말요? 이 코만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네.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은 조금 일찍 촬영을 한 건데 네. 대부분 다 1942년 이후에 촬영이 된 겁니다. 재현으로 찍은 영상이죠. 예,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1945년 이후에 이제 일반 대중한테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 중에는 영상을 녹음을 해도 이 영상을 풀 수 없었던 게 보안 때문에 풀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영상에 그래도 현대 특수부대가 받아야 될 모든 훈련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저 때는 훈련을 진짜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보트로 요즘 누가 상륙해요. 저런 보트로 저 험한 해안에서 저렇게 훈련하니까 훈련하다가 죽고 다치는 사람도 진짜 그럴 많았고 것 같아요. 사실 군사훈련은 써먹으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비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좀 이유 없는 고통을 이겨내야 전쟁터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체력이 떨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군대 훈련은 사실 합리적인 기준으로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특수부대들이 많은 분들이 뭐 델타, 대북으로는 처음부터 잘 됐을 거야. 아니에요. 다 코만도가 했어요. 코만도가 자신들의 실수를 고친 게 바로 이 현재 21세기 특수부대의 인원 선발, 훈련 그리고 부대 운영에 이 어떻게 보면은 초석이 됩니다. 그래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중에 단 한 번의 확률, 그 확률에서도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예,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코만도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코만도 앞으로 영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특수부대의 활약상 다음 화에서는 코만도의 희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첫 작전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코만도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도입하며 절치부심한다. 재정비된 코만도는 독일군이 점령한 노르웨이 지역 기습 작전을 계획한다. 해군과 공군까지 더해진 합동작전 속에서 영국 코만도는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되나? 현대 특수부대의 시초 영국 코만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